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의 월가이드 시간, 위원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다우지수는 3만 선을 목전에 두고 이제 29,950포인트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상당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모더나도 사실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뭐 이전에 발표했던 화이자보다 효과는 더 좋았어요. 94%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보면서 또 흘러갈지 예측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모더나도 백신에 대한 개발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94.5%의 성공률이라니까요. 그 얼마나 높은 건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결국 S&P 500은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사상 최저가 마감했고요. 다우지수는 2월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10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쳤고요. 오늘 29,952포인트인데 이제 50포인트만 가면 1월 15일 날 29,000포인트를 넘어섰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0포인트를 넘는 것을, 그리고 3만 원이라는 건 정말 또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3만 포인트 터치하거나 종가로 넘어선 날이 결코 멀지 않아 이렇게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오늘 1.6%가 올라갔습니다. 나스닥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주식들이 약간 뭐 재미없을 수는 있겠으나 나스닥도 오늘 0.8% 올라가면서 나름 오늘 그나마 선방했고 오늘도 상당히 어제 최근에 비해서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이제 에너지 유가가 반등했습니다. 유가가 오늘 또 3% 반등하면서 섹터를 보면 에너지 섹터가 무려 6%나 끌어올리는 요인을 보여줬고요. 금값은 일단 보합 정도에 일단 마감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모더나가 되겠는데요. 5%로선 바로 그런 소식이 나오자마자 목표 주가를 136에서 166달러까지 올려놨습니다. 166달러면 업계에서 지금 최고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일단은 이런 백신 관련 소식은 결국은 그동안 성장 일변도에서 그리고 집콕 관련들 스테이 애톰이라고 해서 이런 관련 주식보다는 이제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경기 회복,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라든가 그냥 성장주에 눌려있던 가치주 이런 최근의 일련의 흐름에 어떤 또 한 번의 어떤 자극을 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저께에 이어서 이틀째 소위 그동안 눌려있던 경제활동 재개주들이 올라갔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항공주, 그리고 크루즈, 그리고 카지노, 그리고 은행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섹터가 되겠는데요. 오늘 유나이티드 항공을 보여드리면 유나이티드 항공은 오늘 4.5%가 오늘 급등했고요. 카니발 크루즈도 9%가 급등했습니다. 오늘 이제 급등락은 하는 주식이죠. 근데 저 위에 있던 가격대랑은 아직 멀었지만 여하튼 주가는 바닥에서라도 급등락을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주는 누가 뭐래도 경기 민감주의 대표주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섹터가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여전히 마이너스권이거든요. 그 다음으로 재미없는 것이 부동산과 은행입니다. 그래서 은행주는 낙폭과대주라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여하튼 은행주의 여전히 블루칩이 대표성인 것은 누구나 JP모건을 얘기하거든요. JP모건은 1.6% 올라갔고요. 이런 게 아까 제가 이제 외신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unloved stock이 이제 그동안 과소평가됐지만 네. 실적이나 이 기업의 성장 가치는 충분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언러브드라는 게 이렇게 그동안에 우리가 사랑을 주지 못했던 거죠. 뭐 사랑의 표현이라는 좀 그렇게 영어식 표현이지만은 일단 눈밖에 났던 것들이죠. 네. 왜냐하면 딴 것들에 너무나 관심이 있었고 성장하는 것들, IT에 밀려 있었는데 누구나 다 얘기하실 수 있는 거죠. JP모건이 망한다 생각하는 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눌려 있던 것들이 이제 회복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JP모건이 되겠고요. 네. 쉐브론, 엑스모빌 이런 것들이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런 거 약간 누가 달래하더라도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나서 이제 집 바깥에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 번 제가 남자지만 제가 여성의 마음을 이해할 수 못하겠지만 제가 딱 느끼기에는 화장도 하고 기초 화장보다는 일단 색조 화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색조 화장을 사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 에스테로드 같은 거가 지금 살아있는 거죠. 이거 딱 보시면 에스테로드가 실적이 좋았냐? 실적은 작년 대비 형편 없습니다. 2분기, 3분기 형편 없었지만 이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겠고 이런 것들이 같은 흐름이 되는 것이
청바지도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갭 같은 거가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는 것이 되고요. 이런 같은 흐름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재택주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줌이라고 됐건 펠라튼이나 같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늘 시장의 큰 스크린샷이 되겠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 그동안은 조금 부진했던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해줬고 오히려 재택 관련주는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모더나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이 소식들이 지금 시장을 굉장히 상승세로 주도해주고 있는데요. 이들 백신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저희가 이제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용이나 이런 것들을 뭐 값이나 이런 거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이틀 이런 것들이 반짝하는 것이 있었는데 전 조금 이쪽을 좀 스타디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약간 어이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네. 이런 거죠. 그 화이자에서 이번에 개발했던 거, 바이오엔텍에서 했던 거는 화씨 94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운반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병원에 화시니까 페르나이트를 네, 그렇죠.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섭씨로 거죠? 하면 마이너스 네. 70도거든요. 마이너스 70도에 관련된 거를 운반할 수 있는 트러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네. 운반은 없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에 관련 기업이 한 두세 개 있고요. 그 운항 시설을 갖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UPS라든가요. 그리고 페덱스 이런 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회사는 몇 개 있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그래서 화이자 네. 백신 나왔을 때 콜드 체인 위주로 조금 주목을 그렇죠. 받았던 그 네, 콜드 체인이 기억이 중요한 납니다. 건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죠. 그 그러니까 기술이. 명확한 기술이 없는 거죠. 네. 없죠. 그래서 네. 다 미국에서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주가가 크게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오늘 뭔가 제가 오늘 관련된 거 봤어. 어저께 뉴스부터 CNN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거는 결국 이것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온도라는 거죠. 일반적인 다른 백신 같은 것들인데요. 30일간 보관할 때는 36에서 46 페르나이트 화씨가 되겠고요. 네. 우리 일상으로는 섭씨 2.2에서 7.5도인데 이게 보통 그 냉장고 수준이 되겠고요. 6개월간 보관할 때는 화씨 마이너스 4도, 섭씨 마이너스 20도인데 마이너스 20도는 일반 우리 그 냉동차 있죠. 네. 그 정도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유통이 훨씬 용이하게 그러니까 좀 그 될 수 있는 정도가 거네요. 우리가 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고 어찌됐건 딱 그런 요인 때문은 아니겠지만 파이자가 오늘 3% 떨어졌고요. 바이오엔텍은 오늘 무려 14.5%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 역시 아직까지 개발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것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백신 경쟁사가 또 그럼요. 등장을 할 수 네, 있기 네.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잉의 운항 재개 승인 소식이 또 한 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 지난주 딱 이맘때 이제 저희가 그 항공 전문지에서 나온 그 단독 뉴스를 소개해드리면서 네. 그 기억하시겠지만 그날도 노벰버 18th라고 딱 써 있었잖아요. 네. 그걸 한번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로이타에서 오늘 또 보도를 했습니다. 로이타는 또 딱 찍었습니다. 18일. 18일이면 미국 18일. 시간으로 수요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요일 날짜로 운항 재개가 나올 예정이라는까지 표현 썼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올 가능성은 커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잉의 어떤 비즈니스가 앞으로 엄청나게 돼서 주가가 엄청 올라갈지 이건 아무도 보장을 못하지만 주가는 지난 그 뉴스 그 나온 이후에 주가 급등했고요. 하루 이틀 조정보다 오늘 다시 5% 이상 7%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여전히 오늘 다우지수를 끌어올리는 주 역할 중에 하나를 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관심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 보잉이라는 주식이요. 보잉이 사실 팬데믹 이후로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큰 상승 동력을 받지 못하는 그런 네네. 모습이었거든요. 18일에 과연 운항 재개가 승인될지는 저희도 실시간으로 함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잇따른 백신 소식으로 뜨고 있는 ETF가 또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위원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경제활동 재개하면 많은 분들이 뭐 항공주가 좋은지 카지노가 좋은지 뭐가 좋은지 다들 찾잖아요. 네.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걸 한꺼번에 살 수 있는 것들을 또 ETF가 있길래 한번 소개해드리면 심벌은 PEJ입니다. PEJ. 예, PEJ인데요. 이게 보통 레저라든가 엔터 관련주, 엔터주가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엔터가 우리나라에서 엔터는 연예 기획사지만 네. 미국에서 하는 엔터는 그런 개념보다는 뭐 극장도 하고 영화도 하고 그냥 바도 들어가고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광범위한 의미의 엔터테인먼트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레스토랑이 들어가고요. 방송국 들어가고요. 극장도 들어가고
우리식으로 보면 스튜디오 대리학원 같은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도 들어가고요. 엔터테인먼트 프로덕션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파트죠? 카지노도 네. 들어가고 호텔도 들어가고 백화점도 들어간 다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레저란 거에도 보면 거기 놀러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백화점 다 들어간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다 들어가는데요. 여기 뭐 호텔도 들어가고 방송국 그리고 염차이나 그리고 아마도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네네. 치폴레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2.5%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거 다 아마 사보시면 많은 분들이 경제활동 재개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한 번에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PEJ라는 ETF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본격적으로 시장 분석을 조금 해보자면 네. 최근 들어서는 가치주로의 회복이 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분석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순환 매장으로 이어져서 가치주로 정말 이제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면서 과연 이들이 반등을 해주고 회복을 해줄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네, 이건 왜냐하면 그 그림을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가치주가 한 1.5% 올라갔고요. 성장주는 어저께는 마이너스 났지만 오늘은 이제 0.1% 강보합 정도 올라갔는데요. 크게 보면 가치주가 워낙 2010년 이후 10년째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가치주가 성장주 대비 얼마만큼 안 좋아졌냐는 그림을 보는 게 딱 이 그림인데요. 2010년을 이제 그 100으로 봤을 때 지금 소위 가치주는 성장주 대비 마이너스 55%까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만큼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네. 너무나 이렇게 쏠리면 뭔가 좀 원상 회복하라는 노력이 있거든요. 저게 그 가치주가 그만큼 100%까지 회복된다는 의미는 아니겠으나 상당 부분 일단 회복될 수 있는 계기는 되는 거죠. 어찌됐건 내년에는 올해보다 좋아질 거는 기대감, 그리고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 상당히 이제 이런 코로나19에서 벗어나면서 일단 일도 할 수 있고 뭐 여행도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죠. 뭐 100% 회복은 안 되겠으나 그런 관점에서 상대적 눌려있던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한 올해의 큰 문제점 하나면 너무나 많이 지금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빅5가요. 오늘 이제 다우지수를 오늘 3만 포인트 목전에서 오늘 아직 못 미쳤는데요. 다우지수만 하더라도 다우지수는 30개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우지수가 이번에 2,900에서 3,000포인트가 올라가는데 지금 딱 보면 지금 어느 정도냐면 거의 100% 이상을 애플이 다 혼자 했습니다. 애플이요. 나머지는 애플이 다 플러스가 100% 한 150% 올라갔고요. 나머지 29개 종목 합은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나 쏠려 있는데 S&P 500에 소위 500개 주식 중에서 5개만 뽑으면 올해 50%가 올라갔습니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그거고요. 5개를 제외한 495개로 인덱스를 만들면 불과 4%밖에 안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더라도 너무 차이 났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과정은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제일 위에 부분과 제일 아래 부분이 아까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네, 거죠. 위에가 네. 48% 올라간 건가 빅5만 갖고 지수를 네. 만든 거고 제일 아래 4%는 5개를 뺀 그러니까 S&P 495라는 거가 있다 그러면 네. 딱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많이 달리긴 했죠. 엄청 날렸죠. 네.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까지 하면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근데 이게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가치주란 거를 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장주에 익숙하셨던 분들은 가치주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 그런 거 돈이 안 된다고 관심도 없고 그게 뭐니 돈이 되겠냐는 얘기를 100분이면 95분이 그 정도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ETF 같은 걸 계속 오늘도 뭐 IW 같은 D 그리고 밸류에서 VLUE 같은 걸 자주 말씀드리지만 또 제가 그런 걸 얘기해드리면 또 다수의 분들은 그 95분 중에서 90분 정도는 ETF는 재미없어서 안 한다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해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잘못됐지만 그런 소비자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뭐 재미없다라는 생각하시는 거가 뭐 틀린 거는 아닐 수는 있거든요. 약간 네. 재미없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의 가치는 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금요일 날. 네. 기억나시죠? 버크셔 스웨이.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다. 버크셔 오늘 사상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지금. 버크셔 스웨이가요? 그렇게 놀라실 건 없고요. 오늘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음을 열면 가치도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성장주만 일변도 하신 분들은 생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안 그래도 이 워렌 버핏이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샀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만큼 자기 자신의 회사의 그 주식을 샀다는 얘기는 그만큼 좋다, 우리 회사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좋다는 것도 건가요? 있을 수 있겠고요. 네. 올해 들어서 제일 현금을 많이 쓴 주식이 딱 버크셔의 자사주인데요. 버크셔의 워런 버핏 입장에서 보면 제일 싼 주식이 지금 자기가 봤을 때는 버크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기타 특징주들로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 이전에 지금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추이, 네. 테이퍼스트리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추이도 마찬가지로 오늘 또 니덤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75달러 올려놨는데요. 이런 것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좀 대항마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니까 좀 관심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는 제가 뭐 에스테로드나 갭이나 이런 거 말씀드렸다면 테이퍼스트리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런 것도 코치백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이런 것들이 결국 JP모건에서 중국에서 매수 의견하면서 최근에 직전 고점을 다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오늘은 재미없었지만 어떤 게임 관련주들도 지금 다시 관심을 얻을 만한 그런 시점에 와 있어서 보여드리겠고요. 치폴레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PPJ에서도 6번째로 많은 주식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파이퍼 샌들러에서 1,745달러까지 목표 주가 올려놨거든요. 이거 지금 월가의 최고 목표 주가가 나왔는데요. 이런 거 여전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액티비전 블리자드, 치폴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외신 소식을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네네.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이제 상승할 거라고 보고 돈을 많이 넣는 건가요? 네, 물론이죠. 이제 그동안 이제 재미없었으니까 그동안 지금 주식 비중을 많이 줄여놨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관 투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백신도 오면 약간 리스크도 줄어들 수 있고 그러면 내년을 기대해서 살 수 있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년 내 그 최고치로 나와 있고 이걸 길게 1년간으로 연간 보면 또 20년 만에 최고치로 지금 돈이 들어오는 그런 올해 한 해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왜 들어오냐 보면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딱 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결국 내년도 그리고 후년에 이익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 골드만삭스에서 2021년과 2020년의 전망, 그저께 4,300이 갈 수 있다는 거에 그런 그 세부 내용이 되겠는데요. 올해 주당 이익이 136달러하고 전년 대비 마이너스 17%인데 내년에 175달러, 2022년에는 200달러에 근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해 돈이 들어오는 것이 되겠고 이거는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전 세계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의 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S&P 500 기준으로 보면 한 78% 정도 기업의 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있고요. 이건 전 세계 마찬가지, 이머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가 다시 한번 확인드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펀드 시장을 해. 이게 이거는 ETF랑 펀드 두 개 같이 뮤추얼 펀드 합이거든요. 이렇게 막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이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펀드나 ETF는 자산운용사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의 자산운용사의 대표적인 것은 삼성이나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1, 2위 하면서 가장 큰 거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문도를 기억하시죠? 블랙락이요. 그렇죠. 블랙핑크가 아니라 레리핑크 회장이 운영하는 맞습니다. 블랙락. 네, 블랙락인데요. 블랙락의 오늘 주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와, 굉장히 잘 가고 있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큰 흐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말이 이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그 방송은 더 오래 했지만 제가 방송에서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하나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는 결코 어려운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어려운 얘기를 제가 알지도 못합니다. 뭐 숫자를 보고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얘기를 방송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모습으로 되겠고요. 모건 스탠리까지 잠깐 말씀드리면 2021년에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잇따라서 내년도 지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골드만삭스 정도는 아니라고 엊그저께 한번 멘트를 했는데요. 자기네들은 오늘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도 목표 지수를 기존의 3,350에서 3,900으로 올려놨고요. 현재 대비 9% 상승이 되겠고요. 베스트 시나리오는 4,175까지. 중요한 것은 경기 민감주를 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다만 이제 시티그룹은 내년도 목표 주가가 현재 대비 한 6%의 상승 3,800 정도밖에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여태까지 보면 대부분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지금 목표 지수가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블랙록의 내용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이 앞으로는 좀 2021년에는 상승할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